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금일 클라우드 네이티브 세션을 오전부터 쭉 경청하고 계시면은 모놀리틱 아키텍처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경하는 방법과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컨테이너식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확장 및 관리를 자동화하는 방법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컨테이너보다 더 작은 코드 단위의 함수를 이용해서 서버 없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 강연을 들으시면은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가 가진 이점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서버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활용해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빠르고 쉽게 배포하고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대해서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서버리스가 등장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 서버리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버리스 웹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데모를 살펴보고 이것을 활용한 고객 사례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더 쉽게 배포를 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이용한, 즉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파토리를 이용한 배포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리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 가지 일화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어느 개발자의 일상입니다. 매니저는 이러한 부탁을 하죠. 웹 애플리케이션을 적은 예산으로 빠르게 개발해 주세요. 이후에는 확장 가능하고 관리와 운영은 쉬우면 좋겠어요. 혼자 가능하시겠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개발자는 문제 없습니다. 서버리스로 개발하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것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가능해? 뭐 이런 생각을 지금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은 이 세션 정말 잘 찾아오셨고요. 저와 함께 AWS에서 제공하는 서버리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리스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서버리스, 직역하면 서버가 없는 이런 뜻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버가 마치 없는 것처럼 서버에 대한 고민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할 때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 구축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컴퓨팅 진화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내에 서버를 먼저 구축을 하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됐죠. 그러다가 가상 서버를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나아가서는 클라우드에서 IT 리소스들을 온디맨드하게 활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가상 서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활용률이 증가하고 프로비저닝 속도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동 시간 역시 높아지고 재복구도 가능해지고 하드웨어 독립성도 가져갈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기존에는 직접 데이터 센터 내에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서 초기 자본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온디맨드하게 IT 리소스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운영 비용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높은 확장성을 제공하고 탄력적으로 리소스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민첩성을 확보하게 됐고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유지 보수 비용 역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인프라 18개의 리전과 54개의 가용 용역을 이용해가지고 고가용성과 내결함성을 설계를 하실 수가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그리고 워크로드에 따라서 용량과 활용률을 계속 사이징을 하시고 관리를 하셨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가용성과 내결함성을 위해서 아키텍처를 이중화한다거나 이런 설계를 하셨어야 되죠. 그리고 서버가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간헐적인 작업을 할 때에도 계속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서버리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서버리스를 이용하시면은 크게 네 가지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서버가 없기 때문에 서버 관리가 불필요해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OS를 설치하거나 패치한다거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런타임을 구축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서버 단위로 용량이 증설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 사용 단위로 자동으로 유연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서비스들은 기본적으로 고가용성과 내결함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중화와 같은 이런 별도의 아키텍처 설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신 거죠. 마지막으로 유효 용량이 없습니다. 즉 람다 같은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할 때만 가금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애플리케이션 구축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AWS가 제공하는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WS 람다를 사용하면은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관리할 필요 없이 코드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만큼만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드가 실행되지 않을 때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런 람다 함수를 외부에서 호출하기 위한 REST API 엔드포인트로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10ms 이하의 낮은 레이턴시를 가지는 완전 관리형 노시컬 데이터베이스인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한하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정적 웹 호스팅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S3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비동기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메시징 서비스, 분석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모니터링과 디버깅, 심지어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폴리 또는 이미지를 분석하는 레코그니션과 같은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데모에서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DB, S3, SNS, 폴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서버리스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모를 시연을 해보도록 하죠. 특히 가장 핵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람다를 사용하는 고객은 스타트업부터 엔터프라이즈 기업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서버리스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도 람다와 그리고 관련된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직접 한번 만드는 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제가 보여드릴 서버리스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텍스트를 요청을 하게 되면은 해당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웹페이지를 구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음성으로 요청하는 예를 들어서 AJAX 콜을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만들어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함께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정적 웹 호스팅을 하기 위해서 S3를 이용합니다. S3에는 HTML, CSS, 이미지,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정적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웹 서비스를 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적 컨텐츠 외에 동적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텐츠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 포스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REST API 호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get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다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텍스트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포스트로 요청을 해서 API 게이트를 통해서 람다가 해당 텍스트를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비동기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SNS에 있는 주제를 한 개 만들어서 토픽을 하나 만들어서 게시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SNS 주제에 등록이 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뒤쪽에 있는 텍스트를 오디오로 변경해주는 람다 함수가 트리거돼서 동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에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와서 해당 텍스트를 폴리로 이용해서 mp3 파일을 만들 거고요. 람다 내부의 템프 디렉토리 안에 저장된 이 mp3 파일을 다시 외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S3로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정보는 다시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컨텐츠가 모두 만들어지면은 이제 컨텐츠를 수집을 할 거고요. 컨텐츠 수집을 위해서 get 메서드로 SAPI 호출을 하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람다가 다이나모 DB에 있는 컨텐츠를 다시 가져오는 이런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모 시연은 라이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데모 시연을 위해서 먼저 제가 어떤 리소스들을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리소스들에 대해서 관리 콘솔에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겁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어 볼 것은 바로 다이나모 DB에 뉴스라는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한 토픽으로서 SNS에 뉴스라는 토픽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mp3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아마존 S3 버킷을 하나 추가로 만들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관리 콘솔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오늘 데모를 좀 더 유연하게 빨리 진행을 잘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사용할 아이콘들을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다이나모 DB, 그 다음에 SNS, S3, IM, 람다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먼저 다이나모 DB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모 DB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테이블 만들기를 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뉴스라는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 키는 id라고 설정하고 생성을 하시면은 별도의 다른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다이나모 DB 테이블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뉴스라는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SNS도 하나 만들 거고요. 비동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주제를 생성할 겁니다. 주제는 새로운 주제 생성을 해서 여기에 뉴스라고 아까 전에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만들 거고요. 이렇게 생성하고 나면은 이 토픽으로 나중에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서비스들이 트리거돼서 자동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람다 함수에 텍스트를 오디오로 변경하는 람다 함수를 트리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S3에 mp3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한 버킷을 만들 거고요. S3의 버킷 이름을 만들 때는 이전에 유니크한 이름으로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S3의 버킷을 만들 때 버킷 이름을 오늘은 서밋 코리아 2018 mp3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예,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mp3 파일을 업로드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리소스 3개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람다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함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다른 서비스들과 연동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에 접근을 하기 위한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접근 권한을 정책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서 역할을 람다 함수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원래 각 람다 함수별로 별도의 정책과 역할을 만드는 것이 모범 사례이지만 오늘 데모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역할을 하나만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책을 보시면은 이제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는 람다 함수가 실행될 때 발생하는 로고들을 저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이나모 DB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게, 폴리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그리고 S3의 mp3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게시를 하기 위한 SNS까지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각각의 람다 함수 3개를 만들 겁니다. 람다 함수 3개를 만들고 실제로 람다 함수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ME에 들어가서 정책과 그 다음에 역할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정책을 클릭하시고요. 정책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책은 이렇게 시각적 편집키를 이용해서 각각의 서비스를 선택해서 직접 하나씩 권한을 추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이슨 템플릿을 이용해서 일괄적으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데모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코드를 미리 준비를 해놨고요.
이렇게 제이슨 템플릿으로 준비된 코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이나모 DB에 접근해서 인서트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또는 스캔하거나 쿼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고요.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S3에 업로드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S3에 다른 파일들을 외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를 제어하기 위한 ACL이 있고요. 그리고 S3뿐만 아니라 이제 폴리까지 이렇게 권한을 추가를 했습니다. 새로운 팔러시를 만들고 이제 정책을 이름을 정하면 되고요. use policy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시면은 정책이 만들어졌고요. 이 정책을 이제 쓸 수 있는 역할을 만들 겁니다. 역할은 여기 역할에서 역할 만들기를 하시면 되고요. 방금 만든 이 정책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쓸 건지 아니면 어떤 계정이 쓸 건지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유형의 객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용할 것은 이제 람다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제 권한을 얻을 거기 때문에 AWS 서비스 그리고 람다를 선택하실 거고요. 람다 다음 권한을 선택하시면은 아까 전에 방금 만든 정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을 연결해 주시면은 해당 역할을 부여받으면 이제 아까 방금 만든 정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e 롤이라는 이름으로 역할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역할을 람다 함수에 이제 나중에 연결하면 되는 거죠. 람다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람다 함수는 총 3개를 만들 거고요. 먼저 텍스트를 등록하는 함수, 그 다음에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함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수집하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새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함수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post news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은 C#, 고랭, 자바, 노드.js, 파이썬 다양한 형태로 런타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익숙한 언어 형태를 고르셔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데모에서 파이썬 2.7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역할로 아까 전에 만든 use 롤을 선택을 하시고요. 함수를 생성하시면은 함수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함수 post news라는 함수가 뒤에 아까 정책의 역할에 부여되어 있는 정책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함수 코드 입력하시는 데 보면은 런타임은 파이썬 2.7이 선택되어 있고요. 핸들러는 실제로 실행할 함수의 위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람다 펑션이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파일 이름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람다 핸들러가 있는데 이 람다 핸들러는 해당 파일 안에 있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 함수 코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를 역시 붙여놓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함수가 호출되게 되면은 이벤트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값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에는 제이슨 데이터 형태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목소리를 쓸 건지 그리고 변환될 텍스트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들을 다이나모 DB 테이블에 put in 아이템, 즉 인서트를 하게 됩니다. 인서트를 하고 비동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SNS로 토픽에 퍼블리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코드 안에 있는 이 변수들을 그냥 하드 코딩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환경 변수로 따로 빼서 바깥쪽에다가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이나모 DB 테이블 이름과 SNS 토픽을 환경 변수로 뺄 거고요. 여기 DB 테이블 네임은 news라고 넣고요. 아까 전에 만든 테이블 이름 그대로. 그리고 SNS 토픽은 아까 방금 만든 토픽에 ARN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ARN 이름은 아마존 리소스 네임이라는 거고요. 해당 주제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뉴스에 대한 ARN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RN 정보를 복사를 해서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다 작성을 하시면은 이제 저장을 하시면은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첫 번째 람다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역시 동일하게 생성을 하시고요. 새로 작성해서 이번에는 두 번째 함수는 convert audio 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 거고, 런타임은 동일하게 파이썬 2.7, 그리고 정책 역할은 useRow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번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SNS에 의해서 트리거 돼서 동작되도록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거를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에 SNS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SNS 선택하게 되면은 어떤 주제에 의해서 트리거가 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use라는 SNS 주제를 입력을 할 거고요. 추가를 하시면은 앞단에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함수로 들어가서 함수를 한번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사전에 작성한 코드를 넣을 거고요. 이 코드는 SNS에 의해서 들어온 ID 값이 있습니다. 이 ID 값을 토대로 다이나모DB에 접근을 해서 해당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텍스트 정보, 그 다음에 폴리에 요청을 할 다른 매개 변수들, 예를 들어서 서연 목소리로 변경을 하겠다, 아니면 톤이나 피치를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고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폴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mp3 파일을 만드는 거죠. mp3 파일을 만들면은 템프라는 디렉토리 내에 내부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템프라는 디렉토리 내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시 s3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켓 네임을 여기에 역시 환경 변수를 등록할 수 있게 해놨고요. 아래쪽에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접근하기 위해서 DB 테이블 네임과 그리고 버켓 네임을 써주게 됩니다. 버켓 네임은 SK2018 mp3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폴리가 실행될 때 만약에 텍스트가 너무 길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초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분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은 두 번째 함수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함수는 getUse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역시 런타임은 동일하게 파이썬 2.7, 역할은 useRow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번 함수는 간단합니다. 그냥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 없이 쉽게, 소스는 되게 짧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요청받은 포스트 아이디라는 값을 토대로 다이나모DB에 검색을 하고요. 전체 값을 가져올 때는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값을 아이디를 가져올 때는 쿼리를 해서 가져오도록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DB 테이블 네임은 동일하게 use로 입력을 하고요. 저장을 하시면은 함수 코드까지 모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함수를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포스트 뉴스에 이동을 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테스트 이벤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 이벤트는 JSON 형태로 작성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보이스, 텍스트, 그다음에 톤과 피치를 조정할 수 있는 값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값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값을 제가 사전에 넣어놨는데 이렇게 테스트 이벤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잘 수행이 되면은 로그가 이렇게 녹색으로 나오고요. 세부 정보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ID 값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0, B, 2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값이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정상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테이블에 들어가셔서 뉴스 테이블에서 항목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0, B, 2로 시작하는 항목이 새로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생성된 것뿐만 아니라 mp3 파일도 만들어지고 mp3 파일에 대한 URL까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컨버트 오디오 함수가 정상적으로 잘 실행됐다는 의미죠.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람다 함수까지 만드신 거고요. 이제 이 람다 함수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REST API 호출을 하기 위한 엔드포인트 역할로서 API 게이트웨이를 붙일 겁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 포스트 메서드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get 메서드를 쓸 것인데, 이 API 게이트웨이를 만드는 것을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이렇게 아이콘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곳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API 게이트웨이를 만들 때는 API 이름을 한 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API를 선택하시고 API 이름을 저는 use라고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PI가 만들어지면은 호출할 때 get 메서드 또는 post 메서드를 사용할 거니까 해당 리소스에 대해서 메서드를 생성을 합니다. 먼저 등록을 위해서 post 메서드를 만들고요. 이 post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은 뒤쪽에 람다 함수 또는 다른 AWS 서비스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다른 HTTP URL을 선택을 하실 수 있는 API 프락시 역할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 만들겠습니다. post news라는 람다 함수를 호출하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get 메서드도 같이 만들겠습니다. get 메서드 생성 역시 get news를 함수로 연결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포스트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로 JSON 템플릿을 그대로 스트링으로 실어서 보내면 되는데, get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쿼리 파라미터가 URL 뒤에 물음표 다음에 키 밸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JSON 템플릿이 아니기 때문에 JSON 템플릿으로 가공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API 게이트웨이에서 이 작업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통합 요청을 누르시고요. 아래 보시면 본문 매핑 템플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정의된 템플릿이 없는 경우라는 것을 선택하시고 매핑 템플릿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JSON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실제로 변환된 템플릿을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에 이 값도 기존에 여기 미리 정의해 놓은 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쿼리 파라미터에 대해서 post id라는 쿼리 파라미터가 넘어오게 되면은 얘를 템플릿, JSON 템플릿으로 키 밸류 형태로 이렇게 매핑을 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게 S3에서 이 API를 호출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메인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S3에 접속하는 도메인과 이 API로 호출하기 위한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CORS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브라우저에서는 대부분 이런 CORS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ORS 설정을 해줄 겁니다. CORS 활성화를 해줄 거고요. 이 활성화를 해 주시게 되면은 헤더에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담도록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 API 게이트웨이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포스트에다가 한번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누르시고 아까 전에 람다 함수에 그 JSON 데이터가 들어가듯이 동일하게 JSON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중간에를 API 게이트웨이로 바꾸겠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바꿔보죠. 약간 굵은 목소리로 낮은 음성으로 나오도록 변경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353이라는 아이디가 새로 추가된 것을 나중에 다이나모DB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설정은 끝난 거고, 이제 실제로 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REST API 호출을 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URL을 만들기 위해서 배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포는 작업에서 API 배포를 하시고 배포 스테이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배포 스테이지는
개발 환경일 경우에는 DEV, 뭐 예를 들어서 QA는 QA, 뭐 프로덕션 레벨일 경우에는 프로덕트,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을 변경을 해서 각 스테이지에 맞게끔 엔드포인트 URL을 별도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테스트는 DEV라는 걸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요.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URL이 나옵니다. 이 URL로 호출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만든 그 값에 대해서 포스트 또는 get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get으로 한번 요청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잘 배포가 됐으면은 값이 잘 나올 거고요. 이렇게 이제 제이슨 형태로 다이나모DB 테이블에 있던 내용이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API 게이트웨이까지 정상적으로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S3에 이제 업로드하는 것을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서버를 만들고 서버에 엔진엑스나 아파치와 같은 별도의 데모를 올려야 할 텐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버킷을 만들고 정작 웹 호스팅을 한다고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SK2018 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생성하시고 나면은 다른 작업은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 들어가서 속성 값에서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을 그냥 켜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비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웹사이트를 호스팅하겠다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문서는 index.html이라고 설정하시고요.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킷이 호스팅 가능한 상태로 바뀌었고요. 이제 호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파일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정정 컨텐츠로서 이미지, CSS 파일, HTML 파일, 그다음 자바스크립트 파일 이렇게 파일 3개를 올릴 거고요. 한번 파일을 올리기 전에 아까 전에 엔드포인트 URL로 호출할 수 있게끔 스크립트 파일 하나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릴 파일이 3개고요. 여기서 스크립트 파일에 들어가서 호출할 URL에 대해서 변경을 할 겁니다. 아까 전에 만든 URL을 여기다 넣을 거고요. 이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개요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하시고 파일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파일에 여기 파일 3개를 업로드를 할 텐데요. 업로드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이 버킷에 이 파일에 대해서 퍼블릭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은 나중에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블릭 권한을 설정을 하시고 업로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파일이 다 업로드가 되고요. 이제 이 버킷으로 한번 접속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이런 웹페이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검색을 하면은 아까 방금 등록된 mp3 파일 2개가 나온 게 확인됩니다. 재생을 하면은 만나서 반갑습니다. AWS의 API 게이트웨이 테스트입니다. 약간 음성이 약간 좀 두껍게 나온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했을 만나서 때는 반갑습니다. AWS 램더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음성을 변조해가면서 직접 서블리스 서비스들만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사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 사례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한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텍스트를 일일이 읽어서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서 녹음을 하고 녹음된 파일을 업로드하고 업로드한 것을 다시 RSS 피드로 만들어서 아마존 에코 또는 KT의 기가진이 스피커를 통해서 뉴스를 보내줬는데요. 이제는 완전히 자동화해서 좀 더 저렴하게 그리고 더 많이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구축을 했고요. 4월 이후에 실제로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직접 클릭을 하면서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서 바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파지토리라는 기능이 지난 2월에 서울 이전에도 출시가 됐습니다.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좀 더 쉽게 검색하고 구축하고 배포하고 게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람다 함수를 만들 때 AWS에서만 제공하는 함수, 그리고 그 함수를 만들 때 그 함수 안에 코드만 들어가서 그 외에 권한 설정이라든가 또는 다른 서비스들을 함께 런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파지토리가 나왔고요. 이제 개발자 여러분들도 직접 올릴 수가 있고 회사나 다른 파트너들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이라는 샘을 이용할 수 있어서고요. 이 샘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스택을 등록함으로써 쉽게 서비스들을 런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저닝 기능, 그리고 해당 코드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GitHub 레파지토리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모는 별도로 따로 준비는 하지 않고 제가 간단하게 화면 캡처를 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수를 생성하실 때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레퍼토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와 같은 앱을 만든다 할 때는 서베이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서버리스 서베이라는 게 검색에 나오고요. 이것을 선택하시면은 오른쪽에 배포를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거기에 스택 이름만 등록하시고 배포를 하시면은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배포하게 되면은 각종 리소스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내서 같은 것들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 배포가 되면은 어떤 리소스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속해서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 URL과 리소스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있는 엔드포인트 URL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바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스택 이름 넣고 배포만 하시면은 기다리면은 이렇게 바로 애플리케이션이 뜨는 거죠. 값을 입력하고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질문 사항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안내서를 보면은 config YAML이라는 파일을 바꾸라고 나와 있고요. 이 config YAML에 들어가서 질문을 저는 이름을 바꾸고 질문을 한 개 더 추가했습니다. 람다 함수를 저장한 다음에 다시 엔드포인트 URL에 있는 그 페이지를 갱신을 하면은 질문이 바로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등록된 정보도 DB에 잘 추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이나모 DB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리스트이기 때문에 새롭게 질문이 추가되더라도 문제없이 잘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SAM 템플릿을 지원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어서 서버리스 서베이 SAM 템플릿의 구조를 보면은 실제로 결과물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엔드포인트 URL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지는 리소스들에 대해서 역할이나 각각의 서비스, 예를 들어서 API 게이트웨이, 람다, 다이나모 DB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SAM 템플릿을 이제 직접 게시를 할 수도 있고요. 게시를 할 때에는 SAM 템플릿과 그다음에 라이센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고, 이 SAM 템플릿을 업로드 하실 때는 퍼블릭하게 또는 이제 프라이빗하게도 게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맨 처음 매니저가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이러한 아키텍처를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3티어 아키텍처의 모범 사례고요. 확장성도 가능하고 고가형성을 위해서 멀티 에이지로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앱서버, 웹서버 다 별도로 구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구축 그 자체보다 이런 거 하느라고 시간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할 필요 없이 단순히 웹 서비스는 S3의 정적 웹 호스팅을 이용하시고 동적 컨텐츠는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람다, 다이나모 DB를 이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비동기 처리를 위해서는 SNS를 또는 SQS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직접 한번 서버리스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리파지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샘을 만드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많이 학습을 해보신 다음에 나만의 샘 템플릿을 한번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료들은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유를 해놨고요. 나중에 이제 직접 이렇게 찍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저희 유튜브나 아니면 슬라이드 쉐어를 통해서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저희는 90에서 95%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서밋 모바일 앱과 QR코드를 통해서 강연을 평가해 주시고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서밋도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및 동영상은 AWS 코리아 공식 소셜 채널로 공유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션으로 이어질 고급 서버리스 앱 배포 자세히 살펴보기 과정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